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부동산 뉴스를 읽기 전에 지난주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트래픽을 좀 봤더니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트래픽은 평소에 주간 단위로 한 1,500만 단위, 그러니까 1,50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는데 지난주는 2,00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00만 이상의 조회수가 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신도시 발표에 따라서 관심들이 되게 쏠리고 실제로 검색어 순위들, 카페 안에서 사람들 검색해 놓은 순위들을 보면 갑자기 없었던 일산이 상위권에 오른다든가 향동 또는 광명과 같은 3기 신도시 관련된 지역에 대한 검색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난주 이벤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통계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 열기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 오늘 트래픽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5월 13일의 부동산 뉴스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좀 많아서 많다고 하더라도 길게 읽을 얘기들은 아닌데요. 2개 정도 영상으로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분양 관련된 얘기들 좀 할게요. 자, 롯데 청량리 스카이 L65 분양가가 2,600만 원으로 정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말 홍제 3구역 해링턴 플레이스와 더불어서 언론에서 정말 많이 언제 분양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왔던 그런 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오긴 나오나 봐요. 분양 보증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강북권 그러니까 올해 강북권 분양 최대어로 손꼽히는 청량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에 3.3제곱미터당 평당 평균 분양가가 평당 2,600만 원으로 확정됐다라고 합니다. 10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롯데캐슬의 허그 분양 보증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분양은 5월 중에 분양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번 달 끝나기 전에 청약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조합 입장에서는 평당 2천만 원대 후반,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2천만 원대 후반의 분양가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근래 한양 수자인이라든가 이 결과들 보면서 어느 부분 조금 건설 회사랑 조합이랑 얼마 정도 내자 이런 부분들이 좀 의견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허그에서도 무난히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자, 허그를 통해 최초 확정된 분양가는 예상보다는 낮다는 평가다. 예상보다는 낮다는 평가라고 하죠. 한양 수자인의 190제곱미터가 3.3제곱미터당 2,570만원 정도의 평균 분양가였는데 아무래도 한양 수자인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말 그대로 이 동네의 최대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단지잖아요. 이름에 65층 지어지고 브랜드도 브랜드고 딱 진짜 코어에 있는 제일 중심에 있는 어떤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들 많이 갖고 청약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이 한양수자인 결과에서도 보면 분양가에 따라서 9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쏠림 현상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허그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롯데캐슬 스카이 L65 역시 전용 84제곱미터 타입별로 중도금 대출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평균 분양가 평당 2,600만 원이라면 얼마냐면요. 34평 기준으로 잡으면 8억 8,400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층도 있고 로얄층도 있고 비로얄층도 있다라고 감안을 하면 비싼 애들은 9억대 이상 나가겠지만 싼 애들은 8억대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인근에 이제 이 청량리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변에는 주상복합보다는 인근의 아파트 단지 새 아파트 기준으로 가격 비교해서 보면 전농답 심리 뉴타운의 대장들 이런 애들이 일단 가격을 10억 훌쩍 넘잖아요. 그런 거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앞에 한양 수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약간 저조하긴 했습니다만 랜드마크 또 이런 것들은 또 관심 있게 이거 기왕 주복으로 갈 거면 이런 거 대장으로 가야지 하면서 그런 또 수요는 또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청약 결과는 치열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도금 대출 여부에 따라서 일단 랜드마크 들어가서 로얄층이면 더 좋겠지만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더 많으니까 뭐 로얄층이 아니어도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청약 경쟁률은 이렇게 차등화돼서 완전히 양극화되는 그런 모양이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강남권 분양이 본격적으로 개막된다. 3만 가구 정도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면면을 보면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 레면 라클래시 679가구 5월 분양 예정, 개나리 4차 재건축 499가구 6월 분양 예정, 둔촌 주공 재건축 1만 2천 가구 10월, 방배 5구역 11월 2,796가구, 개포 주공 1단지 6,642가구 11월, 천호동 중 S클래스 여기는 재정비 촉진 사업일 거예요. 1,263가구 주복일 거고, 그 다음에 철거 이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통합 재건축 레면 언밸리 이게 2,971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말에 분양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강남에 분양할 만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다. 3만 가구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꼭지의 기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꼽은 이유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구 수는 일단 3만 가구 대기 중이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세대수 기준이고 일반 분양 세대수는 이게 이제 조합원까지 포함한 세대수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개수는 3만 개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세대수가 조합원분도 일반 분양분도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뭐 다 물량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량이 그때 가서 되는 건 맞아요. 다만 일반 분양 개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 부분은 감안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고, 세대수 부분도 약간 변동 있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세대수 전체를 신뢰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분양 시기를 예정으로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단지들 중에서 사업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단지들도 있고 또는 이제 후분양 논의가 있는 단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건데 올해 안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후분양 되게 되면 이제 좀 시점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강남권에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 중에서 진짜로 좋은 물량들 나올 거 많이 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기사라서 한번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죠. 분양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분양가가 말 그대로 그냥 열어놓기만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판될 거다 라고 생각되는 단지도 있을 거고, 또는 이 분양가는 살짝 시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뭔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장치들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 분양하는 주최 측에서 생각을 해서 촉진책들을 준비하기도 하죠. 다양한 형태로 많이 계획들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이 아파트 청약하라고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만약에 당신의 중개업소에서 홍보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청약에서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소정의 수수료를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MGM 행사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분양가 살짝 좀 부담스럽고 이 분양가가 될지 안 될지 아리까리한 지역들 같은 경우 보면 이런 MGM 마케팅들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할 때 요즘 같은 분위기 상황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 뭐냐면 자금 조달 부분이죠.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 분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계약할 때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같은 경우는 보통 중도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기에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 결정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사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부동산은 아닌 거죠. 근데 아무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이 분양권 관심 갖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시작되면 분양권에 대한 규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매 제한부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융 규제도 같이 따라서 들어오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을 활용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투자자들 또는 청약자들,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이 좀 주저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보증하는 어떤 그런 이 제도들 또는 정부가 규제하는 내용에 따라서 대출을 활용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들 주저하면서 청약이 좀 제한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 건설회사들 또는 이제 분양 주체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자금 마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사는 여기 보면 제일 타이틀이 한화건설 수지 동천 꿈의 그림 계약금 정액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요거 홍보 목적으로 기사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이 제일 먼저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런 데들이 많았습니다. 계약금 5%만 받고 분양 계약을 해주는, 그러니까 계약 초기 계약률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지도 있었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1,000만원 계약금 일단 거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나머지 계약금 분양 대금을 10% 맞춰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금을 2번 쪼개서 받는 사례들도 있었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 여기도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한 달 안에 나머지 계약금 10% 내는 그런 형태로 했다라고 하네요. 이건 과거부터 되게 많이 활용되었던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례들 보면 방배그랑자회 같은 경우는 또 좀 약간 이제까지 못 봤던 부분인데, 계약금은 20% 좀 많이 받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현금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 돈을 많이 박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쪽에 좀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약금 20%를 받되 중도금 1, 2, 3회차를 납부를 하게 되면 4에서 6회차를 연체를 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는 중도금 연체 특약을 당첨자와 계약을 맺을 계획이고, 연체이자 수준도 일반적으로 뭐 12%씩 되는 중도금 연체이자 높게 때리는 게 아니라 집단대출 금리 수준인 연 5% 선에서 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지금 요 내용은 자금이 지금 다 조달은 안 되지만 일부가 조달될 수 있는 중도금 1에서 3회차까지라고 하면 계약금 20%까지 하면 총 분양대금의 50%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50% 정도를 잔압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일반 금리 정도로 돼서 대출, 금융권, 제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아니라 그냥 연체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매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봐줄 테니까 청약을 하세요. 뭐 이런 쪽으로 유도하게끔 이 룰을 짰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미분양이 좀 우려되었던 지역들 또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허그 보증이 아니라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 40% 대출을 알선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상가나 이런 데들은 개별적으로 분양 대행사나 아니면 사업 시행 주체에서 별도로 뭐 당연히 이런 대출 제도들 이 방안들 마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생기고 그 규제를 피해서 원하는 금액에 잘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건설회사들이든 사업시행 주체들이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분양 정책, 분양 계획 이 준비해서 홍보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후속 기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 2기 신도시의 소유자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3기 신도시, 아무래도 1기,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이제 서울시와 연접해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런 베드타운, 일종의 베드타운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세대수가 많은 새 집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오면 이 1기, 2기 신도시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제 그런 불만 때문에 항의 시위도 했다. 그래서 뭐 그 시위에 관련된 기사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요번에 이제 계속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이 자족 도시 개념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별도의 이제 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지 면적들을 계획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어디에 다 채울 수 있을 거냐, 이 면적들을. 너무 선심성 계획 또는
성공하기 힘든 이 기업이 그만큼 들어갈 수도 없는데 땅만 만들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교통망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 어느 세월에 어떤 기준으로 이뤄낼 거냐, 참 말 그대로 짧은 기간 안에 이룰 수 없는, 실제로 또 뚜껑 열어봐야 하는 그런 교통 계획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되는 기사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뭐냐면, 이번에 소개하는 기사는 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좀 호재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사를, 그런 관점에서 기사가 쓰여졌길래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이후 인근 지역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곳도 있다. 교통망과 일자리의 수혜를 보게 된 곳들인데, 고향 창릉 신도시 덕을 볼 향동과 부천 대장의 덕을 볼 인천 계양이 그렇다 라고 합니다. 앞서 이 유튜브 영상 녹화하면서 이 부분들은 좀 살펴보긴 했던 얘기입니다만, 고향 창릉에는 이제 서부선 연장을 해가지고 GTX-A랑 묶겠다. 그리고 뭐 BRT랑 도로 교통 여건도 개선하겠다. 뭐 그런 얘기했었고, 부천 대장에는 슈퍼 BRT라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경명대로 등을 신설해가지고 뭐 이걸 통해서 5호선이라든가 9호선이라든가 아니면 GTX-B랑 연계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 인천 계양이라든가 고향 향동 기존에 지정되었던 이런 지역들이 연계가 되면서 이 덩달아 수혜를 볼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말고 하남 교산 때문에 하남 교산지구가 추진되게 되면 인근에 앞서 이제 택지지구로 지정돼서 공급이 된 가밀지구라든가 구도심 쪽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교통 인프라 덕에 수혜를 보는 지역들이 되게 웃음을 짓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실제로 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형님이 근래에 지금 향동에 아파트를 사신다고 지금 막 저한테 뭐 물어보시고 전화를 주시고 하시는데,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분을 통해서 근래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뭐 물건 계약을 하려고 2번 콜을, 이게 어제 그제 요 며칠 상간의 얘기예요. 계약을 하겠다라고 돈을 보낸다고 이제 했는데 매도 쪽에서 거부하고 깨진 게 2번이나 깨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물건 뭐 있냐고 하면서 이건 어떠냐 저쩌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바로 반응을 하는구나. 시장이 가격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님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지하철역 가깝고 하니까 여기가 좋겠냐. 그래도 그것도 생기고 지금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데, 형님 지하철이 생기긴 하는데요. 그렇게 빨리 생기진 않을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야, 그래도 5년 안에는 당연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님, 나라에서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갑자기 내일 모레 뚝딱 되는 거 아니라고. 일단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걸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시간이 걸린다. 그냥 긴 방향에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 나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야지, 당장 내일 모레 지하철역 열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뭐 이번 2017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발표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3기 신도시는 뭐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족 용지 공급, 그 다음에 이제 교통망 개선에 대한 내용들에 굉장히 어떤 비중을 둬서 계속 발표들을 해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이런 이 교통 개선안들이 다 이제 구체화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GTX-A도 탈 수 있고 C도 탈 수 있고 뭐 B도 탈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대체 몇 년 후에 열릴까요? 기대가 되는 한편, 이 언론에서 또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정말 언제쯤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내용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뉴스는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